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과연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특히나 임대차 계약 중에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과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할까요?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분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기간 중에 방을 빼는 것이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 대부분 임차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죠. 하지만 반드시 임차인에게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계약기간 만기 전에 임차인이 엄연히 계약을 위반하고 나가는 건데 중개수수료까지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과연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 법리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선 이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그 1항을 보시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중개 의뢰인에 해당되는, 즉 당사자에 해당되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울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판례를 보시면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을 3개월 남기고 나갈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과의 그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 내용은 조금은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어차피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지불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몇 개월 먼저 지불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임차인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주기가 점점 짧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의 내용처럼 단순히 내가 어차피 나중에 내야 될 중개수수료를 시기만 앞당겨서 내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다만 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당사자는 임대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그동안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계약 만기 전에 이사 가게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임대인 보고 부담하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그 오해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을 해지를 해야 하고, 이는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키지를 않았으니까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대신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그런 관행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판례에서도 나왔죠.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택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자, 이것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지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칙은 중개 의뢰인인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를 이런 법적인 논리로만 풀어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잘 합의를 해서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